백제 무왕의 스토리는 미궁에 빠져 있어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 선화공주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서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화공주와 결혼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서동이 바로 무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왕의 혈통이 불분명한 거죠. 그런데 동시대에 그 일본 땅에서의 김매희 천황의 다른 부인들, 일영 부인이나 다른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들과 또 그 다음 때 그 비다트 천황에게서 나온 아들 몇몇이 이 미궁에 빠져 있어요. 언제 출생했고 언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미상으로 남아있는 케이스가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키를 백제에 있었던 왕들이 일본에서도 천황의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무령왕에서 그 위에 그 곤지, 계로왕에서 시작해서 곤지, 그리고 무령왕, 동성왕,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오는 성왕 쪽에 그 형제 친척들이 일본 땅에서 이제 천황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성왕 다음에 이제 위도광 때 막 흔들리고 정권이 그럴 때 새로운 정권의 그 강력한 정권으로 무왕이 들어올 때 그 무왕은 일본에서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권을 갖고 있었던 백제의 또 다른 왕들의 그러니까 천황들의 자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왕이 일본 땅에 와서 백제 땅에 와서 이제 무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수도를 이 성왕조에 있었던 그 부여에서 이제 이 밑으로 익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에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이 일본 땅에서는 그 당시에 비다트 천황인데 그 김매희 천황 다음에 비다트 천황인데 비다트 천황이 백제궁이라는 궁궐을 지어요. 비다트 천황도 지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의자왕 서명 천황인데요. 서명 천황도 백제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두 명만이 백제라는 이름을 특히 강조해서 궁궐을 짓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연관성을 두는 거죠. 강력한 백제인이었다. 누가? 바로 비다트 천황과 그 뒤에 들어오는 서명 천황은 백제인이었다. 그리고 그 서명 천황은 바로 이 무왕이 일본에서 한국에서 백제에서 무왕이 죽자마자 그 다음 해에 백제로 넘어와서 그 다음 왕인 의자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자왕으로 보는 거야. 의자왕은 일본의 서명천왕이었다. 다 백제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마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의 추측 가능한 어떤 사건들, 비다트 천황도 그렇고 서명천황도 그렇고 백제궁이라는 것을 아스카 지역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강력히 있었던 왕들이었다. 천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때가 딱 적합하게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백제에서도 외에서도 그때의 상황이 불분명하다라고 기록한 거를 봐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정설로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가설상에서 이 무왕은 그 당시에 백제에서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백제의 왕들이 되었던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자의 교육을 받고 있다가 난데없이 백제 땅에 와서 왕으로 등장하니까 이 서민층에서 서동이라는 이름으로 이 변색을 시켜서 서동이 선화공주와 결혼해서 뭐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일에 쌓여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스토리가 바로 선화공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화공주는
아마도 이 무왕이 사랑했던 한 여인 우연치 않게 만나서 불꽃을 피우다가 이제 마감된 사랑 이야기이고, 무왕의 정실은 이제 그 당시에 호족이었던 사씨였고, 그 사씨의 이 딸이 무왕과 결혼을 한 것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의자왕 서명태자, 서명이 되는 거죠. 서명이. 그래서 이 명자를 보면 이 누구에서 명자가 시작되냐면 성명왕. 물론 이제 역사의 시작점, 우리 민족의 시작점인 동명성왕에서도 밝을 명자가 들어가지만, 후대에 쭉 내려와서 백제에서 이 밝을 명자를 쓰는 왕은 성명왕에서 시작이거든요. 성왕. 다시 말해서 무령왕의 아들인 성왕. 성왕조의 원래 이름 성명왕이에요. 정확한 이름은. 그 명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일본에서도 외에서도 천황들이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많아요. 그래서 흠명천왕, 용명천왕, 서명천왕 이렇게 계속해서 밝을 명자를 쓰는 것으로 봐서 이들은 다 백제인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왕도 일본 땅에서 자라서 백제에 와서 왕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리둥절했다. 그렇지만 이 무왕은 등장하자마자 강력한 그 군주로서 자기의 할아버지 성왕의 치욕을 갚기 위해서 수도 없이 공략했다. 그리고 그 아들 때 의자왕도 마찬가지로 일본 땅에서 서명천왕으로 있다가 아버지 무왕이 죽으니까 백제로 넘어와서 의자왕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신라를 강력하게 침공을 했다. 그래서 일본 서기 등에는 그 신라 침공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 성왕이 무참하게 관산성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이 몇 대에 걸쳐서 이어져서 신라와는 더 이상 동맹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이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파국을 맞아서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는 가운데 그 반도 백제는 무너져 내려갔다. 무너져 내려가는데도 바로 천황가, 다시 말해서 백제의 왕실의 뜻이 아니라 그 가장 측근에 있었던 또 다른 호족 세력, 다시 말해서 예식진이라고 하는 예씨가 배반함으로 인해서 백제는 멸망했다. 그러니까 백제나 외나 일본이나 사실은 왕권이 있지만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호족 세력이에요. 백제 땅에서도 그렇고 일본 땅은 더더구나, 외의 땅에서는 호족 세력의 대표적인 시작점에 누가 있었냐면 한참 전에는 오토모노 무라지라는 호족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모노노베시가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소가시 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가토미노 가마타리 후지와라시 가문이 있어요. 이 호족 세력들이 결국은 왕권을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공통적으로 백제와 외의 땅에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북한이 어저께 27일 날 전승절을 기념하는 퍼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 70여 년 이상 한 민족이 두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때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이미 오래전에 삼국시대, 고대시대에 백제와 그리고 외의 땅을 지배했던 우리 민족의 이야기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또 산책하러 갑니다. 여기는 뉴욕입니다.